자, 그래서 이 문제 가볍게, 이거 되게 쉬워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건데 F 프라임 X의 그래프로 그리죠. 자, 똑같은 말 또 할게요. 정말 지겹겠지만 또 들으세요. 그냥 뭔 말이냐면은 F 프라임 X 가지고 뭘 유추할 수 있죠? F X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상엽이한테 좀 더 직관적인 예를 또 새로운 다른 버전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지금 맨 뒤에 보면은 속도하고 위치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상엽이한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자동차가 있잖아요. 직선으로만 달린다고 가정합시다. 자동차가 직선으로 달리는데 사실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으면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 거리를 재면 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있잖아요. 자동차에 속도미터 있잖아요. 속도 그게 있잖아요. 속도계를 걔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래도 이동 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미분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속도가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죠? 속도가 변화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초간 10m를 가면은 그게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죠? 1초간 10m 가면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1초 동안 1초간 그냥 10m로 간 거죠. 그렇죠?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은 그러면은 속도의 그래프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있잖아요.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바뀌는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사실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상임한테 이게 나는 이게 되게 와닿거든요. 상임한테도 안 하다면 그냥 안 하다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교과서에 없는 설명이니까. 뭔 말이냐면은 아니 이게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엽이가 여기까지의 내가 여기서 나를 기준으로 할게요. 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를 있잖아요. 얘가 다가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 있잖아요. 얘가 오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시다. 상엽이가.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10m로 그냥 쭉 온다고 하면은 상엽이는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속도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속도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속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싹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오다가 천천히 오고, 빨리 오다가 천천히 오고,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은 뭘 알 수가 있죠?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더 쉽게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10m만큼 1초 동안 이동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10m를 2초 동안 이동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 속도가 뭐냐면은 10m였고 1초당 얘는 몇이냐면은 얘는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하고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한 거리를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하고 위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속도를 보고서 있잖아요. 속도를 보고서 뭘 추론해낼 수가 있냐면 처음 위치만 주어져 있다면 있잖아요. 얘의 위치에 관한 함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0이라고 두면은 그러면 상엽이는 0부터 시작하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처음 위치가 있잖아요. 2라고 하면은 걔는 어떻게 돼? 걔도 뭐예요? 위치에 관한 함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좋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F 프라임 X는 이제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자, FX의 그래프가 지금 다음 그림과 같다고 했잖아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얘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미분함수로 따지면은 증가하는 거니까 양수 쪽에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있어야겠네요. 양수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변곡점을 가지니까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풀이 돼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죠. 어때요? 얘가 F 프라임 X의 그래프네요. 네, 좋아요. 자, 2번 G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GX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자, 0에 닿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자, 나중에 이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GX네요. 어때요? 괜찮죠? 또 가봅시다. 자, 2번. 다음 그림이 10인 9에 기둥이 내접하고 있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는 P분의 Q 루트 3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가 되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네요. 원기둥의 높이가 부피가 최대인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면은 여기 밑면의 넓이가 100파인가요? 100파이 맞죠? 100파이 곱하기 뭐죠 지금? H 부피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밑면의 길이요. 예. 그러네요. 정신 나갔네요. 그쵸? 사유비가 잘 고쳐졌어요. 7시 반부터 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얘가 10이에요. 얘가 10이고 얘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여기는 다시 그려야겠네요. Sorry. 다시 그려볼게요. 단면화를 시켜볼게요. 단면화를 시켜보면 9를 단면화 시키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있을 때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알고 싶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함수를 그냥 써야겠네요. 씁시다. 싫죠? 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1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돌리면 여기가 10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다 합쳐서 2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뭔 소리야? 미안해요. 반지름 길이가 10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1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파이가 여기 밑면에 넓이가 되는 거죠. 여기 밑면의 넓이고 이제 상위비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h를 알아야 되죠. h는 뭐냐면 세타에 대해서 사인을 돌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10 사인 세타인데 그게가 몇 개 있는 거죠?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20 사인 세타가 되는 거네요. 세타 맞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최대가 될 때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기둥의 부피예요. 납득이 되죠? 됐죠? 그러면 파이는 파이는 없애도 되겠네요. 최대 이게 그러니까 요게 세타에 관해서 최대가 될 때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답지가 이렇게 풀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진짜 나를 믿어보세요. 교수님들은 이거 되게 사랑해요. 진짜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세타가 얘가 1이거든요. 왜요? 왜요라고 하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게 원이라고 하면 단위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위원이 대충 그리면 안 되겠다. 자, 친절한 버전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단위원이 있어요. 단위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도 있잖아요. 여기 세타라고 그냥 해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r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r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과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그냥 대학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r 코사인 세타. 자, 낯설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선생님 저 낯선데요? 아니요. 그 이해를 할 시기가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죠? 이거 불편하면 참는 거예요. 참으면 나중에 돼요. 나를 믿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냥 참으세요. 그러면 여기 알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상해비가 놀랍은 거 중학교 2학년 2학년 2학기가 아니었죠. 상해비는 3학년 2학기였는데 바뀌었어요. 피타고라스가 2학년 2학기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2학년 2학기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r 제곱이 슝슝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야 돼요?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요. 지금 이거를 지금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엽이가 코사인하고 사인이 있으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굉장히 불쾌하다고요. 지금. 그쵸? 저 불쾌하죠? 그러면은 얘가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뭐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20을 앞으로 뺄까요? 그러면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쵸? 5를 나눠주면은 20을 빼는 게 아니구나. 얼마를 빼면 될까요? 이거 어차피 다 그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20을 그냥 밖으로 빼버린 다음에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s 제곱이라고 할게요. 사인을.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s의 3승 플러스 s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상해비가 이제 얘 가지고 뭐 구하면 되죠? 얘 가지고 얘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s는 뭐부터 뭐까지죠 지금? s는 여기서 여기 이거잖아요. 요 세타니까 90도를 넘어선 이상하겠네요. 그렇죠? 90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0부터 세타는 0부터 9까지가 되는 거예요. 0부터 90도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미분식으로 해가지고 그려봐야 되는데 그 미분하기 전에 그냥 해볼게요. 마이너스 s를 빼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s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s 제곱 마이너스 s가 뺐죠? 됐죠? 뭐 이상한 거 없죠? 그럼 똑같은 결론이 나오잖아요. 바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인 세타가 0일 때 맞죠? 근이 사인 세타가 0일 때고 얘는 뭐죠 지금? 사인 세타가 1일 때네요.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미분을 때려야겠네요. 그럼 미적분이 되죠. 다른 우리 교과목인 삼각함수의 미분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함수의 미분법이네요. 그렇죠? 너무 익숙한 길로 왔네요.
나한테는 익숙한 길 들으세요. 그냥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얘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얘가 다시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이게 미분이 가능해요.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 뭐랄까 이게 미분값이에요. 이게 f 프라임 x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릴 수 있는데 그거 하면은 지금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취소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갑자기 삼각함수의 미분법이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삼각함수로 풀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삼각함수로 풀면 안 돼요. 고의 여러분들 풀면 안 돼요. 사실 고의도 해야 돼요. 미적분까지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럼 다시요 다시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0이 되는 거면은 여기가 세타를 이용해서 안 나타내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x하고 y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우 구차해라. 그렇죠? 맞아요? 됐죠?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00이네요. 네, 그리고 자 부피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럼 부피가 뭐가 되냐면 x 제곱 파이 괜찮죠? 곱하기 여기 위에 여기 넓이가 x 제곱 파이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2y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2y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 제곱을 이제 뭘로 바꾸면 되죠? y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x 제곱을 y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100 마이너스 y 제곱에 파이가 되는 거니까 파이는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2y가 생기네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꼴이 되겠네요. 삼각함수의 미분법 할 뻔했네요. 마이너스 2y의 3승 플러스 200y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y가 돼봤자 0부터 여기 이거잖아요. 그럼 0부터 최대가 돼봤자 이게 반지름이 10이니까 최대가 20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요. y 값이 납득이 될까요? 지금 조금 어렵네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근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6y 제곱은 20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6이 되면 3분의 100이 되네요. 그러면은 y는 풀마 루트 3분의 10이 되네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 풀마 3분의 10 루트 3인데 아까 말했듯이 0부터 어디까지랬죠? 20 사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 답은 3분의 10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13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갑자기 나도 사람인지라 익숙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상엽이도 언젠가는 내가 푼 삼각함수 풀이가 더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미분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좋아요.